Hello everyone, in this video we're gonna go over passage number 1 of YBM Park English 1. 소제목에 Help, I'm stressed out 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심리상담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청소년의 이야기입니다. Dear 다음에 Teens Today가 italicized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잡지사 혹은 뭐 방송사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우리가 italicized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수신자가 되는 거고, I keep having dreams, 계속 꿈을 꿔요. 꿈을 꾸다 할 때 우리는 dreaming 할 수도 있지만 having dreams를 씁니다. 그리고 keep 다음에 ing를 쓰는 경우에 우리는 표현 하나가 돼서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계속 꿈을 꿔요. 뭐에 대한 꿈이냐? About getting chased. 그냥 chase가 쫓다라면 getting chased는 수동형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쫓기는 원래는 이게 지금 쫓기는이라기보다는 쫓기 기어서 동명사 구였는데 about이 붙음으로써 어미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쫓기는 꿈 이렇게. 그리고 getting의 병렬이 돼서 taking a test,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한 꿈도. 그래서 about에서 괄호가 열리고 getting과 taking이 병렬이 되고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요. 이제 시험에서 where I don't know any answers, 답을 하나도 모르는 시험을 본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don't와 any가 함께 있으면 이건 완전 부정일까 부분 부정일까? 완전 부정이 됩니다. 하나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분 부정이라면 그거는 하나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모두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시험이라는 거는 뭐 시험에서라고 봐서 에서 장소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뒤에 장소의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where를 우리가 두 단어로 바꾸고 싶다면 그거는 on which로 바꿔 쓸 수는 있어요. taking의 경우에는 병렬 구조를 잘 우리가 맞춰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getting과 병렬 구조라는 걸 모른다면 keep과 병렬 잘못 시켜서 take로 쓰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꿈을 꾸고 있고 시험을 본다? 꿈을 꾸는 거랑 시험을 보는 거는 동일선상에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되고요. 종종 일어납니다. I often wake up in a cold sweat. cold sweat. 땀은 보통 따뜻한데 식은땀을 흘린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식은땀. 땀이라는 단어를 sweat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P로 시작하는 거 있죠. perspira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perspiration. 만약에 연계어에 perspiration이 나오면 땀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언제?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이라는 건 뭐 자다가 한 2-3시 돼서 그때쯤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나는 걸 뜻하죠. 식은땀을 흘리는 거는 mental response일까 physical response일까? 식은땀은 사실은 신체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식은땀이라는 신체적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개 순서가 신체적 반응을 통해서 형상화를 먼저 해준 다음에 기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On some mornings, morning에 왜 s가 붙였냐면은 아침이라는 건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s를 붙였고, 어떨 때는 아침에는 I feel so tired, 너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피곤함을 뜻하는 tired가 있고요. 이 단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유의어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다 알아야 되겠죠. 피곤함의 유의어로는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ex 들어가는 exhausted가 있을 거고, exhausted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피로도를 뜻하고요. exhausted 말고는 fatigued라든가 아니면 weary, 이것도 지친, 그리고 worn out, 이것도 지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자주 봤을 법한 표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근데 뒤에는 couldn't나 can't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서
발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캔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한다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 뒤에 be able to를 통해서 능력의 여부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거를 좀 투투로 바꾸는 건 좀 난해해서 그건 언급하지 않을 거고 하지만 동사 개수를 분석할 때 feel이라는 본동사가 있었고 that이라는 접속사 그리고 don't think라는 동사가 또 있고요. will be라는 동사가 나오기 전에 think 뒤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 that이 사실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to 다음에 나오는 lift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to 부정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라고 볼 수 없겠고요. What's wrong with me? 어떤 점이 문제일까 하고 편집을 상해서 상대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A worried teenager. 이게 어법이 아니라 어휘라면 뜻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근데 당연히 worried라는 거는 사실 너무 좀 쉬운 단어 아닌가? worrying을 물어보는 건 어법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worried의 유의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걱정이 되나면 대표적으로 C로 시작하는 단어인 concerned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걱정을 하는 건 좀 연장선상으로 되게 걱정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니까 우리가 restless는 불안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rest가 휴식이고 less가 없는 거니까 쉬지 못하고 있는 거, 불안해서 쉬지 못하고 있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던 이 restless하고 닮은 단어를 주의하면 되는데 닮은 단어는 reckless. reckless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무모한이라는 뜻이겠죠. 무모한, 신중하지 못한 거, careless한 거, carefulness가 없는 거. 이 10대의 심경은 worried, concerned, restles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10대가 자신의 고민을 보낸 그런 편지 혹은 메시지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advisor, 상담사가 답장을 해줘요. Dear worried teenager, 걱정하는 10대에게 이렇게 여기까지가 사실은 편지 글에서 발신자 언급하는 거니까 문장으로 보지 않고 뒤에부터를 문장으로 보면 됩니다. We have good news and bad news for you. good과 bad가 모두 있습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다 있죠. 좋은 소식은 the good news is that that부터 브래킷을 묶으시고 우리가 보통 that이 나왔을 때 that 바로 앞에 뭐 명사, 선행사 이런 게 없다면 that을 기능을 뭐라고 봐야 될까? 접속사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좀 정확히 해두면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야 이 that부터 명사절 하나가 형성이 돼서 문장 구조를 크게 봤을 때 the good news가 주어, is가 이형식 동사, 그리고 뒤에 나온 게 SC, 즉 주격보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명사절 접속사로 열릴 때는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독해하시면 됩니다. 너 학생이 don't sound like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학생이 들린다기보단 학생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like는 여기서 뭐뭐처럼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접속사 기능을 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아픈 것처럼 여기서 아픈이라는 뜻이고요. 아픈. 우리가 아까는 그냥 physical response 중에 하나가 sweat, 특히 cold sweat라고 했는데 그 cold sweat라는 게 사실은 illness의 표식 정도는 아니래요. 방금 illness의 표식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언급된 이 표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ndex라고 할 수도 있고 또 indicator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o if there's a statement that shedding some cold sweat is an indicator for illness, then it might be false.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좋은 소식은 다행이라는 거. 나쁜 소식은 the bad news is that it is highly likely. highly가 높은인가? 아니죠. 높게인가? 아니죠. 매우라는 뜻이죠. 매우. 자, 이 매우라는 뜻을 가진 highly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highly라는 부사를 versus high, high하고 highly를 비교해 줄 건데
사실은 high도 부사가 될 수 있고 highly도 부사기 때문에 우리는 품사 간의 비교는 아닐 거고요. 의미 간의 비교라 볼 수 있습니다. high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높게라는 뜻이죠. 높게 혹은 높이. 얘는 공간적 높이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요. 공간적 높이, highly는 정도적 높이. 사람의 인기도, 지명도, 평판 이런 거에 씁니다. It is highly likely that에서 우리는 it과 that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데 it을 만약에 그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그것일까? 그게 아니겠죠.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that you are stressed out. 이 절 자체가 진주어 절이 돼서 진주어 절. it이 가주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주어 진주어를 왜 썼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만약에 that you are stressed out is highly likely 이렇게 되면은 너무 주어가 길어져서 문장에 불균형이 오겠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썼습니다. 브래켓이 아까 그 that에서 열렸던 게 다시 한번 닫히실게요. 그래서 총 브래켓이 that stressed out, that 똑같네. that stressed out 발음은 똑같은데 앞에 접속사, 뒤에 접속사 다릅니다. 그렇게 따로 열어줄 수가 있어야 되겠고 likely는 뭐 가능성이 있는 뭐뭐일 것 같은 이런 뜻이죠. 이 지문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서 뒤로 넘어갑시다. Although the word stress brings up images of tired adults. 이제 although가 종속 접속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모를 쳐보도록 하시고요. quotation mark를 통해서 stress라는 용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동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때 용어라 그랬는데 용어는 영어로 term, term이라고 할 수 있겠죠. term이라는 그 이제 stress라는 term이 brings up 연상시킵니다. 연상시키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invoke라고 해요. invoke. images of tired adults를 피곤한 어른들의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지만 어른들이라 그래놓고 양보절에 갇혀 있으니까 뒤에서는 반대가 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양보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10대들이 또한 suffer from 합니다. 고통받습니다. A high level of stress. 정말 극심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high level of라는 건 형용사로 바꿔봤을 때 intense 극심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suffer from의 경우에는 좀 말이 많을 수가 있는데 suffer 다음에 from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suffer은 3형식도 되고 1형식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거를 from을 뺐는데도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솔직히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활용의 그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suffer from의 뜻은 뭐뭐로 고통받다 뭐 시달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또 나올 순 없는 상황이고 often 종종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y do 자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모른 채 나왔죠. that은 knowing의 목적어인 명사절을 연결시켜주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y do에서 do는 어법 2번이 될 거예요. 아까 앞장에 어법 1번이 있었고 여기 어법 2번, 3번 이렇게 나올 건데 만약에 어법이랑 어휘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 앞장, 뒷장이 한 지문에 출제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앞장, 뒷장이 다른 지문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day 2에서 do 같은 애를 우리는 문법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대동사라고 부르죠. 대동사. 이 대동사 do가 쓰인 이유는 일반 동사 구를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쓰는 걸 텐데 그 대동사 구가 받아주는 일반 동사는 teens 뒤에 나오는 suffer from a high level of stress를 받아주겠죠. 따라서 이 지금 윗줄을 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do에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suffer이라는 게 그 동사 구의 헤드 부분이 동사 구의 머리 부분이 일반 동사니까 do를 썼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를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가 do인지 are인지 물어보는 어법 문제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R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suffer이 일반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At least 적어도 뭔가 안도하는 느낌이죠. Now 이제는 안 돼요. You know that you're under stress.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It's a big step forward. 여기서 이제 이승 그것은이 될 거예요. 그것은 뭐다? 앞문장이죠. 네가 스트레스를 앞에서 받는다 그랬으니까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까지가 이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big step forward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큰 진전입니다. 진전이라고 해서 advancement나 아니면 P로 시작한 단어와 유의어 관계지 progress 이렇게 유의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진전이래요. 왜냐? Because only you, 너만이 no one else, 다른 누구도 아니라 can control your stress level. 지금 완전 부정이 나오고 can control이 나왔으니까 그 누구도, 그 다른 어떤 사람도 너의 스트레스 단계를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라는 건 뭐 단계나 수준 정도로 독해가 될 거고요. But to wisely manage your stress. 하지만이니까 등위 접속사. 지금 바로 등위 접속사 뒤에 동사가 없다고 해서 네모가 아닌 게 아니고 뒤에 need to have라는 동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너의 스트레스를 관리를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죠. 뭐를? 좋은 이해력을.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understanding of를 3번으로 잡았는데 이 understanding은 understand의 동명사 형태겠죠. 형태상은 동명사 형태겠죠. 근데 통상 동명사는 특히 이렇게 동사 자체가 3형식이었을 때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된다면 그건 3형식을 유지를 해줍니다. 따라서 of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of가 나왔네. 이 understand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사. 어라는 관사는 동명사에 쓰지 않고 명사에 쓰죠. 즉 여기서 어하고 understanding이 한 명사 구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 understanding이 명사라면 우리는 understanding의 목적어를 그냥 쓸 수 없고요. of를 써서 뭐뭐에 대한 이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은 이 understanding 자체를 comprehension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일종의 치환을 해보면 a good comprehension of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어법 3번은 understanding이 빠진 understanding of에서 of가 빠진 그냥 understanding을 쓸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동명사를 쓰게 되면은 어하고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어가 없다면 그것도 이제 good understanding은 형용사는 이렇게 동명사를 꾸밀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쓸 수가 없겠습니다. 약간 내용이 복잡하면은 원래 understanding of였구나 이렇게 해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To help you with that. 그것에 있어서 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hint today. 다시 한번 italicized가 된 그런 단어가 나오죠. hint today가 오늘 informative 턱을 해볼 거예요. informative. 격식의가 아니죠. 이거는 도움이 되는 이란 뜻으로 도움이 되는 아니면 정보를 주는 이런 단어가 됩니다. 방금 이제 격식이라는 거가 생각이 났을 법한데 informal이라는 단어는 비격식의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원래 반의어가 되기 전에 formal이었고 formal이 격식이니까 이미 비니까요. 반의어가 됐겠죠. 정보를 주는 대화를 해볼 겁니다. 뭐에 대한 대화냐? 스트레스에 대한 대화를.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것도 얘기를 나눠볼 거냐? Its management, 스트레스의 관리를. 근데 그냥 혼자 나눌 수 없잖아요. 이게 독백은 아니니까. 그래서 with a doctor, 의사와 함께 혹은 박사와 함께 specializing in mental health. 근데 이 사람이 전공하는 게 정신 건강이래요. 뭐 전공한다고 해도 되고 특화한다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specialize의 경우에 specialize in A라는 표현에서 왔는데요. in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pecialize in을 3형식 동사로 봐서 A를 전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전공하다. 그러니까 specialize와 in이
동사, 전치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동사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정신건강은 전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specializing이 아니라 specialized를 쓰게 되는 경우에 이 주어진 specialized를 과거 동사로 생각한다면 with가 나왔는데 뒤에 절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버려서 틀릴 거예요. 그리고 specialized가 pp형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에 뒤에 목적어가 있는데 어떻게 pp를 써? 이런 수동능동, 태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specialized가 안 되고 specializing을 써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원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As the saying goes, saying이라는 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 격언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maxim이라고 하는 단어로 격언이라고 합니다. 격언에 있듯이 혹은 뭐 옛 말에 있듯이 know your enemy, 너의 적을 알아라. 알아라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절이 세모거지. 너의 적을 알아라. 그리고 너가 더 잘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여기가 앞에가 명령문이고 and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문장 형태가 평서문이 되겠죠. 평서문이 있다면 이거는 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에 if you know your enemy 그 다음에 and가 없어지고 굳이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and you 블라블라블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이걸 if로 바꿔라 이런 식의 내용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if를 붙이고 주어 붙이고 if you know your enemy 해주고 등의 접속사 and 지운 다음에 뒤에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적이라는 단어의 유의어를 알아볼까요? 적. 가장 쉬운 단어 enemy였고요. 이런 단어가 있죠. opponent 그리고 adver 하면 다 이제 adverse 하면 불리한인데 adversity가 아니라 adversary가 있고 마지막으로 뭐 foe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적을 알면 더 잘 싸울 것이다 라는 얘기는 적을 알면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어 사자성어로 가져오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거 하고 사자성어인가? 백전백승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거는 그 뭐 요지혜하고도 부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1의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이게 주제와 제목을 나누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도입부 파트고 도입부 파트의 주제는 그냥 1페이지, 2페이지를 묶었을 때 주제를 적는다면 그냥 도입부예요. 주제는 The topic might be the introduction of a talk show 관련된을 우리가 concerning이라고 하는데 concerning teens stress 그래서 10대 스트레스와 관련된 토크쇼의 도입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의 경우에는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볼게요. 제목에 대한 내용은 to deal with teens stress better 10대 스트레스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굳이 10대 스트레스라고 한 이유는요. 성인의 스트레스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양상이란 얘기가 머지않아 나올 거기 때문에 You have to learn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알아야 한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learn about은 뭐뭐에 대해 알다. 그러니까 아는 게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알아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사실은 뭐 배우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마지막 요지 문장을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에 대한 클래스를 마칩니다.